저번에 아토피 때문에 한번 물어보신 분인데요. 한 번 더 질문이 있다고 하셔갖고요. 아마 이메일로 하루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우선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과량의 비타민C로 치료하신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염증의 효과가 좋은 거는 확실한데요. 저도 비타민C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비타민C를 드시고 소화기에 자극을 받아갖고 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비타민C 자체가 성질이 약간 차갑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 말을 잘 따라주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평생 아토피로 하셔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분이 하신 그 방식들 잘 보시면 뭘 느끼시는 게 있으실 텐데, 굉장히 약을 많이 드십니다. 지금 갈근탕을 하루에 3봉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쌍화탕 2봉, 그 다음에 평이산을 4봉 드시고 소시오탕을 2봉 드시고, 지금 약만 하루에 10봉지를 드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이든 약이든 간에 과한 건 안 드시는 것만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잘 하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상하신 다음에 갈근탕 1봉 드시고 평이산 1봉지는 지금 현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특별한 증상도 없고 갈근탕 1봉, 평이산 1봉, 물론 뭐 갈근탕이 뭐 소화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속이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면 드셔도 나쁘진 않지만, 평이산 뭐 많이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구태여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현미밥 1공기 드신다고 했는데 꼭꼭 씹어 드시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미밥이 혹시 안 맞으신다면 다른 밥 드셔도 되고 죽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강연을 듣고선 시작을 하신 거면은 시간이 얼마만큼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식생활을 찾아가셔도 되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선 제 치료의 핵심은 내 몸 상태를 내 머리가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의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약이 막 평이산, 뭐 갈근탕, 쌍화탕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고, 음식 먹지 말라고 하니까 쌀 중에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현미밥을 지금 드신 것 같은데요. 내 몸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갈근탕을 목욕하시고 난 30분 전에 2봉을 드셨, 이거는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목욕요법이랑 합치신 것 같은데, 게다가 효과가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갈근탕을 2봉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갈근탕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몸이 땀도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평이산 4봉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말린 다음에 뭐 보습제 같은 거 바르시는 거, 뭐 저는 보습제 같은 거 바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바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쌍화탕을 이제 2번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요법 따라 하신 건데, 양도 갈근탕 2봉, 쌍화탕 2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이산 앞뒤로 드신 것도 그렇고 목욕요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침에 갈근탕 드시는 거는 아토피에 관계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토피 약이랑 목욕요법 약이랑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드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쌍화탕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지만, 아토피이신 분들, 그리고 또 쌍화탕에는 기본적으로 보약입니다. 보약은 기본적으로 몸 바깥으로 뭔가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요법은 잘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개가 혼용이 되면서 약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고 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목욕요법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토피 환자분 자신이 소화기 쪽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보충해 주는 걸로는 맞는데, 피부가 열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이. 그리고 소시오탕 같은 경우도 주로 아침에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열이 너무 진짜 넘치시는 분들의 열을 살짝 꺼주는 경우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열이 좀 심해서 가려움이 심하시니까 드실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성질이 약간 찬 약이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저녁 때 7시 넘어서 소화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소시오탕을 드신다는 겁니다. 이 형식적인 부분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확히 따라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못하신 겁니다. 우선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현미밥 1공기를 뭐 100번 씹어 드시고 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 잘하신 거고요.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들이 좀 괜찮고요. 오랫동안 식사를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굉장히 지금 힘드실 텐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근탕 하나를 드시고, 일반적으로는 평이산만 하루에 2개를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근탕 하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평이산 2개 정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 소화기는 쉬는 걸 좋아합니다.
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약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약으로 또 몸을 소화기를 괴롭히게 되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갈근탕 한 봉지, 평이산 두 봉지, 그다음 식사는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자기 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 만드셔갖고 진행한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릴 텐데요. 예, 우선은 그런 것들은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밥만 먹기, 한약 먹기, 목욕하기, 배 마사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답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우선 음식 철저하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본인 머리에서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거랑 실제로 소화가 잘 되는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곡식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고기가 맞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셔서 드셨다가 막 몸에서 난리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곡물이랑 죽 같은 것들이 그나마 무난합니다. 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근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드시고 평이산 하루에 2개 정도 빈속에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 마사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목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얼굴 쪽 말씀하셨는데 스팀 타올 정말 자주 하셔야 됩니다. 배 마사지 할 때 특히 이 부위가 많이 아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여기가 꽉 막혀 있으면 상체 쪽으로 계속 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배 마사지로 해서 자꾸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뭐 과일, 채소, 육류, 유제품, 곡식 안 되는 게 많아서 야채만 익혀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채만 살짝 볶아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 생야채 같은 경우나 생과일 같은 경우는 전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뭐 야채 익혀서 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상태에 맞춰서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모든 아토피 환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평생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 관리하고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먹은 음식 못 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치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에서 완치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자기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가 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상화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피부가 좀 두꺼워져야 되고 제 정상인 피부처럼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때까지 조심하고 열심히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네,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